이 수를 읽을 수가 있나? 이게 2048비트짜리 퍼블릭 키를 우리가 만들면 n 값이 이래요. 근데 여기 보면은 65537을 쓰고 있고요. 프라이빗 키는 보면은 이래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수가 되겠고요. 내부적으로는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빅 인테저를 이용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코드를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뭐 굳이 이거를 내가 랜덤을 어떤 랜덤을 쓸지를 안 줘도 되는데 뭐 이렇게 줘도 되고, 그 대칭키나 맥에서는 이제 키 제너레이터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키를 생성했는데, 공개 키에서는 이제 키 제너레이터가 아니라 키 페어 제너레이터라는 걸 써요. 그래서 RSA 주고 이제 KPG를 초기화를 해가지고 내가 뭐 2048비트 만들 거다, 3072비트 만들 거다라는 걸 주면 이제 생성을 해가지고 퍼블릭 키와 프라이빗 키들을 얻어서 출력해 볼 수가 있고요. 사이퍼를 할 때는 여기 보면 RSA, ECB, 노 패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패딩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이승해가지고 암호화하는 거죠. 근데 보통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PKC1 패딩이구나. 저기 어딨어? 여기 보면은 이제 OAP 쓰는 게 있죠. 그래서 주로 이제 RSA 이용해서 메시지를 암호할 때는 이제 OAP를 사용하게 됩니다. OAP.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거고. 실제 여기 보면은 RSA 매스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빅 인테저를 이용해 가지고 그 이제 P와 Q 만들고 M 만들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수로 한번 우리가 해볼 수도 있거든요. P를 53, Q를 59 하면 N이 327이 되고 파이 N 구하고 2를 3으로 놓고 이제 그 인버스를 구하게 되면 D가 201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환경에서는 공개키가 3227, 32 되겠고, 개인키는 3127, 2011이 되죠. 근데 너무 작은 수니까 안전하지 않겠죠. 그래서 보통 이 N을 이제 2048비트가 요즘 최소 미니멈이고, 그것도 요즘은 이제 안전하지 않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그 빅 인테저를 이용해서 자바 라이브러리들이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산대수인데, 이제 이산대수는 이제 그 y 이퀄 g의 x승, 여기서 y와 g와 군 정보를 주면 x를 못 구하는 게 이산대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산대수 문제를 쓰려 그러면 이 군부터 만들어야 돼요. 곱셈군을 만들어서 이제 생성자를 선택을 해서 이제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 이제 개인 키도 만들고 공개 키도 만들 수 있는 건데, 이 이산대수 문제에서 군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GP 스타를 이용하는 거예요. GP 스타는 P, 소수 P만 선택하면 돼요. 근데 이 P의 크기가 아까 보셨듯이 이제 112비트 안전성이면 2048비트 정도 돼야 되겠고, 128비트 안전성을 보려면 3072비트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GP 스타를 쓰면은 이제 군의 크기가 1부터 P-1까지 되겠죠. 그렇게 이제 쓰는 거고, 얘를 쓰게 되면 이제 우리가 쓰는 요 X의 범위가 요 범위가 돼요. 1에서 P-1까지 되게 큰 범위가
얘 범위도 3072비트 범위가 되는 거죠. 그럼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안전성을 우리가 추구하는데 요거의 범위를 줄이고 싶은 거예요. 얘를 줄이게 되면은 이제 거듭 요 G에 X승 해가지고 뭔가 값들을 계속 계산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쓰는 게 GP스타의 부분군을 쓰는 거예요. 같은 군인데 그거의 일부만 쓰는 거예요. 근데 부분군을 쓰게 되면은 안전성은 똑같은데 뭐가 작아지냐면은 군의 크기가 작아져요. 군의 크기가 작아지면은 여기에 올라오는 X의 범위가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져서 이제 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GQ는 아까 그림에 아까 있죠. 표를 보면 이제 요 크기로 만드는 거예요. 부분군의 크기를. 그래서 내가 요 안전성을 원하면은 256비트 크기의 부분군을 만들면 되겠죠. 부분군을 만들면 이제 이 X의 범위는 3072비트가 아니라 256비트로 되는 거죠. 그러면 좀 더 빠르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원래 소수 7을 선택을 하게 되면 군이 크기가 이거 되는 거고 이제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1, 2, 3, 4, 5, 6입니다. 6개 값인데 이제 G3는 얘의 부분군이고 1, 2, 4가 되면 2가 이제 생성자가 되겠고 이제 얘가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없어진 거니까 요 1, 2만 이제 쓸 수 있는 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에서 5까지가 아니라 1, 2만 쓰게 되게 되니까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GP스타를 쓰는 것보다는 GP스타의 부분군을 쓰는 게 훨씬 더 이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만드냐? 그러면 Q를 먼저 선택을 하고 Q로부터 P를 만듭니다. 얘는 그냥 P만 만들면 되겠죠. 아까 똑같아요. P가 3072비트다. 그럼 3072비트짜리 비트 배열을 만들고 맨 앞에 1, 맨 뒤에 1 만든 다음에 이 수가 소수인지 아닌지 판별하면 되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P를 먼저 만드는 게 아니라 Q를 만들게 됩니다. Q를 만들고 Q로부터 P를 만들어 가지고 P가 소수가 되는 애를 찾으면 돼요. Q를 소수인 애에서 P를 만들고 그러니까 이 Q는 부분군이 되려고 그러면 얘는 요 P-1의 약수가 돼야 돼요. P-1의 약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뭐 이 수학을 자세히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어쨌든 이산대수 문제가 뭔지는 알겠죠. 그리고 이산대수 문제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쓰려고 그러면 순환군을 필요하고 순환군의 생성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순환군을 어떻게 만드냐? 매우 큰 소수를 선택해서 만들 수가 있고 그렇게 하게 되면 조금 성능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P를 쓰는 게 아니라 그 군 자체를 쓰는 게 아니라 그 군의 부분군을 써서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X의 이 K 이런 지수에 들어가는 요 K의 범위가 이제 얘 크기로 제한이 되는 거죠. 원래는 얘 크기인데.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하는 거고 지금은 이제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실제 그 이산대수 문제를 쓰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앞에 여기 있는 것처럼 랜덤하게 PQ를 선택해 가지고 만드는 방법도 있겠지만 또 다른 방법은 표준에 이런 만들어 놓은 군들이 있어요. 이미. 그러면 그걸 갖다가 그냥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내가 랜덤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표준에 제시된 군을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고요. 엘가마 알고리즘은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냐면은 개인키는 이제 환경 2에서 쓴다 그러면 ZP 스타의 부분군이 이제 GQ군을 쓰는 거고 이 G는
얘의 생성자예요. 얘의 생성자가 CP 스타의 생성자가 아니라. 그러면 X를 랜덤하게 선택해서 Y 코 GX를 구해가지고 이제 개인키와 공개키를 만들게 됩니다. 이 Y와 G가 주었을 때 X를 계산 못하는 건데 이 만든 사람은 X를 선택했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거고 그거를 랜덤하게 선택해서 만든 사람이 아닌 사람한테 Y와 G와 이런 군 정보를 주더라도 X를 계산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이산대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군 크기 내에 있는 M을 암호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R을 하나 랜덤하게 선택한 다음에 G의 R승, Y R승을 Y가 뭐예요? 얘 공개키죠. Y의 R승을 한 다음에 M을 곱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암호문이 되는 거예요. 두 개 값이. 그러면 쟤를 어떻게 복화하냐? 여기서 Y, R을 나누면은 M이 나오겠죠. 근데 G의 Y는 뭐예요? Y는 G의 X죠. 그렇죠? 그러면 이 G, R에다가 X승을 하면은 요게 뭐랑 같아요? Y, R이랑 같죠. 그러면 요 앞에 거에다가 X승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X승을 할 수 있는 사람 누구만 할 수 있어? 개인키를 알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든지 만들 수 있죠. Y만 내가 그 사람 걸 알면 랜덤한 R을 계산한 다음에 요거 계산하고 요거 계산해서 M을 곱해주면은 이 A, B라는 요 두 개 값으로부터 M을 빼낼 수 있는 건 이제 X를 알아야 되는 거고요. X를 알면 앞에 값에다가 A의 X승을 한 다음에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이 동네는 나눗셈이 없어요. 나눗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A의 마이너스 X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역원을 구해서 곱해주면은 상세가 되죠. 요 값에 역원을 구해서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M을 이런 식으로 구해서 M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얘도 실질적으로는 이런 계산들을 하려면 상당히 큰 수들을 거듭 제곱해야 되니까 속도가 상당히 느리겠죠. 이렇게 하는 것과 우리가 그 데스나 AS에 썼던 그런 XOR 막 이런 걸 막 몇 번 하는 거랑 비교해 보면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공개키가 대칭키보다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느린 거예요. 이런 이제 큰 수들을 갖고 단순 곱셈도 아니라 거듭 제곱을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이 RSA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적인 메시지를 이런 이산대수 이용해서 암호하진 않아요. 어떻게 하냐? 이제 키를 암호하고 일반 메시지는 대칭 암호 알고리즘을 암호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GR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K1과 K2는 Y R승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게끔 만들게 되면은 이제 이 K1과 K2를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은 X를 알고 있는 사람만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혼합 암호,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인크립션이라고 하는 거는 공개키로 대칭키를 암호하고 대칭키로 메시지를 암호한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대칭키를 암호할 수도 있지만 대칭키를 계산하기 위한 비밀 정보를 암호해서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RSA도 그렇고 엘가마도 그렇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암호를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서명. 공개키는 이제 개인키가 있고 공개키가 있죠. 두 개 키가 있는데 공개키로 암호화된 걸 풀라 그러면 개인키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근데 거꾸로 개인키로 암호하면은 공개키로 풀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개인키로 암호화된 공개키는 누구한테나 다 줄 수 있는 거니까 개인키로 암호하면은 비밀성을 보장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개인키로 암호할 수 있는 사용자는 그 개인키를 갖고 있는 그 사용자만 할 수 있는 거니까 전자서명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자서명이라는 건 공개키 기술인데 메시지를 뭘로 암호해요? 개인키로 암호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봤지만 이제 공개키로 어떤 긴 메시지를 암호하기에는 성능이 너무 안 좋죠.
그리고 메시지의 크기도 원래 크기하고 똑같아 되니까 되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자서명에서는 메시지를 암호하지 않고 뭘 암호해요? 메시지의 해시값을 암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개념인데 RSA는 대칭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개키로 암호할 때 M을 2승하잖아요. 그러면 개인 키로 암호하고 싶으면 M을 D승하면 돼요. 그래서 RSA는 개인 키로 암호하는 거하고 공개 키로 암호하는 것이 차이가 없어요. 그냥 E와 D가 바뀔 뿐이에요. 그래서 RSA를 이용해서 전자 서명을 만들면은 E로 암호하는 게 아니라 공개 키 E로 암호하는 게 아니라 개인 키 D로 암호하면 되겠고, D로 직접적으로 암호하는 게 아니라 해시값을 구한 다음에 해시값을 D승하면 되는 거예요. D승.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또 그냥 일반 해시 함수를 쓰지 않고, 그러니까 이건 좀 이따 또다시 얘기하는데, 만약 해시 함수를 쓰지 않고 직접적으로 암호를 하면 M이 1이면 이건 누구나 다 계산할 수 있죠. 1을 개인 키로 암호 1의 D승은 다 1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상관할 수가 없는 거고, 예를 들어서 내가 M1을 암호된 시그마 1과 시그마 2가 있으면 이 두 개를 곱하면은 M1 곱하기 M2에 대한 D승을 또 얻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학적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M1에 대해서 암호를 해가지고 전자서명을 만들면 여러 가지 위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인 위협이 될지 아닐지는 모르겠죠. 1이라는 값을 우리가 전자서명해야 되는 경우는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해시에서 암호를 하는데, 해시도 그냥 일반적인 해시 함수를 쓰게 되면 SHA-256을 썼다. 그럼 SHA-256이면 해시 값의 길이가 어떻게 돼요? 256비트죠. 근데 우리가 쓰는 RSA는 2048비트예요. 그럼 2048비트로 256비트를 암호하는 건데 상대적으로 되게 작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암호할 때 어떻게 되냐면 이 작은 거를 MP 크기로 늘려가지고 암호를 했죠. 그래서 전자서명도 해시 값을 암호하는데 그냥 일반 해시를 쓰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뭔가 장치들 해가지고 이 메시지의 크기를 M비트로 늘립니다. 랜덤한 요소를 넣어서 M비트로 늘려가지고 그 값을 D승해요. 그래야 좀 더 안전한 겁니다. 그게 RSA PSS예요. 그러니까 이 PSS에 내부적으로 SHA-2를 쓸 수는 있는데 SHA-2를 써서 그걸 직접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 M'을 만들게 되는데, 이 M'의 크기는 어느 정도 크기가 돼요? N과 비슷한 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D승해가지고 이제 전자서명 값으로 쓰게 됩니다. 그게 이제 RSA 전자서명인 거고요. 이제 DSS, 미국 전자서명 표준이 DSA예요. 근데 이 DSA를 만들 때 RSA로 만들었으면 제일 좋았죠. 근데 RSA 회사가 소유권을 갖고 있고, 또 뭐 특허는 안 돼 있지만 어떤 회사가 갖고 있는 소유권을 국가 표준으로 정의하기가 뭐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산대수 기반한 전자서명을 표준으로 정한 거예요. 이산대수 기반한 거. 근데 이산대수를 기반한 전자서명 중에 가장 효율적이고 좋았던 게 스크루노가 만든 그 전자서명 알고리즘이 있어요. 근데 쟤는 저 사람이 특허를 내놨어요. 그래서 저것도 못 써서 이제 미국 표준은 저 스크루노 서명을 약간 바꿔가지고 이제 표준으로 정했습니다. 근데 엘가마는 이제 이산대수에서 암호화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똑같은 어떤 대칭적으로 X를 이용해서 만들 수는 없어요. 이산대수 기반에서는. 그러니까 RS에서는
그 공개 키로 암호하는 거하고 개인 키로 암호하는 게 똑같은 연산이에요. m의 2승, m의 d승. 근데 이산대수에서는 그렇게는 안 돼. 전혀 다른 알고리즘 써야 돼요. 그래서 이 암호할 때 쓰는 알고리즘하고 전자 서명할 때 쓰는 알고리즘이 전혀 다르다. 물론 공개 키는 같아요. 그러니까 키 쌍 같아요. y = gx를 쓰는 건데 이제 x를 이용해서 뭔가 x만 할 수 있을 때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복잡한데 어쨌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결국 메시지 들어가고 뭐 들어가서 이제 처리하게 되겠고요. ECDSA는 이제 그 요거는 곱셈군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아까 설명드렸던 곱셈군에서 이제 사용하는 그런 알고리즘인데 얘는 타원곡선을 쓰는 거죠. 타원곡선도 뭐 타원곡선의 그 종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타원곡선은 그러니까 이산대수는 g의 x승이면 g를 x번 곱한 거잖아요. 곱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건 곱셈을 하는 거예요. 물론 모듈러를 해서 범위 안에 제한시키지만 타원곡선은 타원곡선이라는 그 곡선들이 있어요. 그러면 타원곡선의 군에 있는 그 요소들은 이 타원곡선에 있는 좌표들이 돼요. 좌표들이 여기서는 그냥 정수들이죠. ZP 스타를 쓰면은 1부터 P-1까지의 정수를 갖고 노는 건데 얘는 이런 정수들 갖고 노는 게 아니라 어떤 타원곡선을 만들고 그 타원곡선 위에서의 좌표들을 이용하게 돼요. 근데 이 좌표에서는 얘네들을 곱셈하는 게 아니라 덧셈이라는 연산이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타원곡선은 덧셈군이에요. 덧셈군. 곱셈군이 아니라 덧셈을 하게 돼요. 그럼 덧셈을 어떻게 하냐 하면은 그냥 예시로만 보여드리면 이 두 점을 더하고 싶다. 그럼 이 두 점을 이어요. 이으면은 얘가 특징상 다른 데 하나 또 만나게 돼요. 그러면 얘를 반대로 가면 얘가 대칭적이기 때문에 요 좌표가 또 나와요. 그럼 이 결과가 얘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타원곡선 위에서 두 개의 좌표를 이용해서 덧셈을 하면은 그 타원곡선 위에 또 다른 좌표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P를 이제 우리는 여기서는 G의 X승이 필요한데 타원곡선에서는 이제 AP 이런 형태로 써요. 아니면 XP. 그러면 얘는 G를 X번 곱한 건데 얘는 P를 X번 더한 형태가 되는 거예요. 덧셈 형태가. 그럼 막 되는데 수학도 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덧셈을 하는 거다 라는 거고. 그래서 이 앞에 거와 여기서 보면 차이는 뭐냐면은 하나는 곱셈군에서 연산하는 거고 여기서는 덧셈군에서 타원곡선 위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연산을 거기서는 G의 X승이면 G가 생성자인데 여기서는 P가 생성자라는 거예요. 타원곡선 위에서. 그래서 XP를 요거는 요걸로 그냥 바꿔버리면 돼요.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타원곡선이라고 하는 거는 곱셈군 대신에 그냥 쓸 수 있는 또 다른 군이에요. 그리고 연산이 곱셈에서 덧셈으로 바뀐 건데 이 덧셈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덧셈이 아니라 곡선 위에서 어떻게든 뭐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ECDS는 그냥 이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얘를 기계적으로 타원곡선으로 바꾼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제 스쿠너 서명이 특허가 만료돼 가지고 스쿠너 서명에 아주 가깝게 이제 표준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더 깔끔하게 억지스럽지 않고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EDDSA라는 표준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9장에 막 여러 가지 수학들이 나오는데 그 수학들을 뭐 자세히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여러분들 혹시 대학원 가서 암호 기술을 전공하고 싶다 그러면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 그게 아니면 아 이렇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시고 대칭키와 공개키의 어떤 연산 성능의 차이 그리고 혼합 암호가 뭐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공개키로는 일반 메시지 암호하지 않죠. 그럼 공개키로 일반 메시지 암호하고 싶으면은 대칭키로 메시지 암호하고 공개키로 그 대칭키를 암호한 형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RSA 기반, 이산대수 기반, 그 이산대수 기반은 기계적으로 타원곡선 기반으로 바꿀 수가 있고 타원곡선 기반으로 바꾸게 되면 속도도 빨라지고 또 키 길이도 작아져요. 안전성은 같은데. 그래서 요즘은 이제 타원곡선을 더 많이 쓰고 있죠. 타원곡선 방식을. 이산대수, 일반적인 이산대수보다는 타원곡선 방식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